네, 프로이트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네, 유아 성욕 잘못된 거고 성을 너무 확대시켰다. 융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인간이 긴장을 해소하는 식으로 스스로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했죠. 근데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모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능상 인간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어떻게 추구하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쵸?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생각을 한 겁니다. 긴장 해소가 이러한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원칙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프로이트 입장에서 왜 그런데 인간은 불쾌한 경험이나 좀 안 좋은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기억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는 꿈을 꾸거나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에 대해서 모순적이다라고 본 겁니다. 중요하죠, 이거.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왜 하필 인간은 이러한 안 좋은 일이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 기억을 계속 반복되는 그 기억을 반복시키는 꿈을 꾸거나 그 안 좋은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하는가라는 게 프로이트의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반복 강박이라는 겁니다. 반복 강박. 이 반복 강박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 반복 강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러한 불쾌하고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려고 하는, 되살리려고 하는 이상한 경향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면 꼭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은 대비하지 못했던 충격을 겪으면 고통을 받고 짜증나고 힘든데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정신적 충격이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 스트레스 받네 하고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불안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공포나 이러한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주냐?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이걸 떠올리면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불안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보호해준다라고 프로이트는 본 겁니다. 그러면 반복 강박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반복 강박은 바로 악마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왜 악마적인 것이냐? 이러한 반복 강박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멸하거나 파괴시킬 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러한 반복 강박은 한마디로 우리가 방어벽, 내성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을 때 이것이 좀 무덤덤해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우리 정신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방어가 되면 돼요. 근데 방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바로 소위 멘탈이 약한 분들이고 저도 좀 멘탈이 약한 편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염세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살이나 자해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기 파괴적인 부분이 있고 이러한 반복 강박은 악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네,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이트 주장은. 삶의 본능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평온하게 여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 충족적인 무의식이라면 죽음의 본능은 어떤 무의식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반복 강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파괴하고 자기를 소멸시키는 식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왜 자살하는 걸까요? 자살하고 있는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 자살한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보다도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를 파괴함으로써라도 나는 내가 나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발견한 죽음의 본능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를 타나토스라고 부릅니다. 타나토스. 삶에 대한 본능은 뭐 에로스라고 보겠죠. 예. 왜냐? 프로이트는 이러한 것들을 성적인 리비도로 파악했으니까 삶의 본능은 에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나토스와 에로스가 공존한다라고 한 것도 제가 프로이트에 대한 생각, 프로이트의 사상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죽음의 본능, 이 타나토스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긴장 상태나 불안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평온한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이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러한 본능이 우리 무의식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멋있죠? 예, 진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이트는 딸과 손자가 죽습니다. 1923년에 딸과 손자가 죽는데, 이때 이제 이 이후에 이드와 자아, 초자아라는 또 프로이트의 중요한 이러한 개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딸과 손자가 죽고 난 후 이러한 개념을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드는 이제 먼저 본능이자 쾌락 원칙입니다. 아까 많이 설명드렸었죠, 초반에 영상. 네. 쾌락 원칙이고 욕구에 대한 부분이고 무의식입니다. 예,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단어를 써드릴게요. 그리고 예,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변화 가능한 것,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금지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금지작용. 이 금지작용이라는 것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이 금지작용은 그 이드로 향합니다. 예, 이드로 향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거나 담배를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 이드가 담배를 피고 싶어 하고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자아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이러한 금지작용을 통해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들을 억누르고 규제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러한 억압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 많이 들어보셨던 방어기제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진짜 흔하디 흔한 그 방어기제. 그 방어기제의 종류가 한 8가지인가 9가지. 또 그 이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시간 들여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도덕이나 이성 법칙 같은 거예요. 도덕, 이성. 우리의 이제 어떠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있죠. 예, 이성적인 부분이긴 맞아요. 예, 자아처럼. 그렇지만 이것은 자아와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드려야겠는데, 자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드를 억누르는 작용을 하는데, 초자아는 이드가 승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로이트 입장에서. 이드의 승화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예를 하나 들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마치 진짜 나의 동반자나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생각한다거나, 예,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나의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 무의식적으로 경쟁자나 이렇게 그것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경계하는 이러한 태도를 오이디푸스적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유아기 때만 나타난다는 건 뭐냐? 이러한 욕구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성이 발달하고 초자와 이러한 자아의 역할로 인해서 결국 승화되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아버지가 나를 경쟁하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저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둘 다 지켜주는, 나와 어머니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초자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드가 초자아로 승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초자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덕법칙, 이성법칙,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요.
사회적으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초자어가 이들을 억압하고 승화시키는 역할,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아의 어떻게 보면은 보탬이 되는 거죠. 초자아가. 그쵸? 그러니까 이들을 최대한 우리는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초자아가 그렇게 돕는 거죠. 예. 한마디로 짐승 같지 않게 살아간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프로이트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가, 자신의 삶을. 1938년이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시점에 이제 나치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예, 영국으로 도망가요. 가족을 데리고. 근데 결국 프로이트는 38년에 죽습니다. 왜 죽냐? 여기서 이제 1923년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구강암 때문에 시달렸던 시기예요. 프로이트가 막 절개 수술도 받고.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과 후유증이 일어나는 거죠. 예, 부작용, 후유증, 수술 부작용. 이걸로 인해서 프로이트는 계속 고통받다가, 예,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결국, 예, 영국으로 가서, 예, 도망칩니다. 가족과 함께 도망쳐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병으로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구강암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네, 지금까지 프로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재밌으셨을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프로이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구조주의 철학자라든가 실존주의자, 이런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렇게 크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학문적으로. 네, 프로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 마음이 많이 가야 더 자세하고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주관적인 건데, 그죠? 그래서 혹시 또 사르트르나 니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좋게 봐주셨으면, 예, 정말 저는 진짜 감사하고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네, 저한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전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프로이트 설명, 생애와 사상,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걸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컨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